네, 안녕하세요. 한 시간 동안 에버노트 또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클라우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국내 클라우드라도. 네. 요즘은 거의 필수인데요. 혹시 에버노트는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대표님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냥 메모장으로 써요. 화면도 대단히 떨어지는데. 네. 요즘 자주 찾는 분들 중에 되게 다 공통점이 하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컴퓨터나 아니면 웹, 다양한 우리가 이제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는데 실제 그거를 어떤 한 곳에 이제 모아두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그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이제 에버노트나 또는 클라우드 공간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에버노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거는 약간 좀 금방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메모.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메모인 것 같아요. 그런 메모들을 어디다 이제 모아놓고 다시 이제 꺼내 쓰는 건데 약간 좀 신기하게 단순한 메모가 조금 더 기능을 좀 많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아니면 PDF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정보들이잖아요. 엑셀도 올려두기도 하고 이런 오늘 보면 다양한 PPT 자료들도 올려두는데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또 이렇게 분류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검색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에버노트는 도와주는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실제 슬라이드가 있는데 슬라이드 한 20, 30%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같이 조금이라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도 받아가면서 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에버노트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들을 많이 찾아서 실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에버노트는 한 1억 정도 전 세계, 국내는 한 300만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한 2000년도부터 국내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생겼고요. 지금은 한 340만 명 정도 꾸준히 늘은 것 같아요. 그 장점은 금방 말씀하신 메모나 저장이나 검색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수집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에버노트가 이제 메모 도구보다 업무 도구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도구로 쓰고자 할 때 에버노트를 선택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수집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어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단순한 메모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도구들, 예를 들어서 블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검색을 했으면 검색한 도구들에 대해서 에버노트에 넣어둔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수집한다거나 구글 알림이 같은 툴도 쓴다거나 그런 방대한 툴에 있어서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이런 스캐너 같은 툴조차에서도 쉽게 넣어둘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점점 업무 도구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집과 관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자신의 할 일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고객을 관리한다거나 그런 쪽의 위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쉽게 보험하시는 분들도 에버노트를 되게 좋아하세요. 실제 고객을 관리하기 되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외 리더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해 두고 관리하는 형태.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는 것들, 직원들과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사람들과 협업하는 기능들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도구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탐색기를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놓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탐색기 하나 딱 던져놨는데 여기에 탐색기의 리스트, 할 일 리스트가 있고 할 일 리스트에 클릭하면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파일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아니면 스마트폰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업무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데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짧지만 뭐 간단하게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고 컴퓨터에서 잠깐 뭐 한두 가지만 좀 설명 좀 드리고 스마트폰으로 같이 작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와 맥 둘 다 존재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버노트 많이 장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하나의 클라우드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들에 대한 검색의 이점들 때문에 많이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시청 갔었을 때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앞에 인트로에 입구에 있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했는데요. 사진 찍은 저장 안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텍스트로 검색을 하더라도 동일한 것들을 따로 별도의 옵션 작업 없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실제 사진이나 이렇게 사진 데이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엑셀 데이터들에 대한 그 자료를 검색할 때 그런 거 할 때 많이들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검색의 이점 때문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또 하나의 이점들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볼게요. 브라우저는 뭐 인터넷 뭐 익스플로러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경우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정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보들을 많이 뭐 뉴스에서 스크랩하실 겁니다. 그 스크랩한 자료들을 뭐 하나 스크랩을 하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네이버나 뭐 어디든 뉴스에서 스크랩을 하려고 할 때 그동안은 북마크 정도 아니면 어디에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정도라면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그 스크랩 도구가 존재합니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로 크롬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크랩 도구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소화돼서 필요한 기사를 스크랩하다가 원하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마킹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마킹해가면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월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이 마찬가지로 공개하를 누르게 되면 곧바로 데이터가 여기에 동일하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수집한 데이터가 못 찾는데 만약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수집되어 있다면 여기서 그냥 필요한 것들 위주로 내가 검색을 편집을 해서 필요한 것들의 내용만 복사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새롭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다면 수집된 자료들을 원하는 대로 다시 재편집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즉석에서 보여드리니까 수집한 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런 어떤 기능들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떤 거다 그냥 컴퓨터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후 잠깐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는 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는 파일 단위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 노트 단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폴더 단위 방식 똑같이 자료를 모으는 방식처럼 똑같이 노트북 방식대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스택, 이 정도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구조 방식이에요. 하나의 노트북, 스택, 그거 말고는 별도의 기능 정도만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이제 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을 좀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 형태로 어디에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한 이런 5가지 정도의 활용들을 되게 많이들 이용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메모 형태가 장난 많을 거고요. UI 구조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을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씩 좀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노트북, 태그 간단하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구조 방식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작업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위에서 하나의 새 노트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노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한 노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음성 녹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은 데이터 위에다가 주석을 단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역시 이제 스마트폰의 장점은 이제 갖고 있는 어디에서 위치값을 갖고 싶다라는 위치값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나중에 내가 이런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작성한 노트만 찾고 싶다. 그러면 그 노트를 찾는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은 회의를 기록하고 나서 회의 위에다가 주석을 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제 메모 위에다가 한 번 더 얹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많이들 이용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여기 스케치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 위에다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PDF에다 주석을 달 수 있는 기능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그림 이미지 도구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랑 같이 동기화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내가 어디서 캡처하거나 작업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에버노트랑 같이 편집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내가 뭔가 어떤 것들에 대해 보여주거나 할 때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기능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저 작업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이미지 위에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석을 단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현장에서 현장에 없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어떤 제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필요한 것들을 주석을 이렇게 달아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후배가 하나가 이제 어디를 가요.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맛집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도 위에다가 그려놓고 그냥 공유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는 책 작업할 때 교정이나 볼 때 협업해서 많이 진행하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위에다 이미지 위에다 필요한 것들을 주석을 달고 상대방한테 이제 공유해서 작업한다거나 이럴 때 스케치를 통해서 많이 작업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PDF 위에다가 주석을 달 수 있는 기능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스케치에 대한 PDF는 스마트폰이나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또는 태블릿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주석을 달면 주석을 단 거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또 에버노트에도 의외에 상세 정보들이 또한 요약 정보들까지도 함께 제공을 하는 기능이에요.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석을 달면 항상 위에 요약 정보를 여기에 주석을 달게 되면 상세적으로 요약 정보들이 어디서 내가 주석을 달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스마트폰 꺼내 보시겠어요? 한번 앱스토어에서 보면 에버노트 또는 아니면 영어로 에버노트라고 이렇게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뭐 이런 앱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그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좀 있는데요. 또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똑같이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UI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거의 이제 같은 기능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UI가 거의 동일하고요. 노트, 노트북, 패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은 하단에 보면 노트라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하단에 보면 플러스라고 존재합니다. 플러스라는 노트에서 텍스트 하나만 좀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위에다가 텍스트, 노트 제목을 다는 기능이고요.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노트 제목을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는 이제 본문 작성. 근데 간단한 테스트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서식들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식들을 통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문서를 달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체크박스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체크 작업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능들을 좀 포함하고 있고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 작업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단순한 메모장이고요. 상위에 보면 플러스가 있고요. 아이폰은 하단에 하단 이쪽에 보면 뭐 오디오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카메라 기능 하나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메뉴가 나타나는 거. 메뉴 나타나는 거 하단에 보면 몇 가지 기능들을 좀 갖고 있어요. 문서나 카메라나 포스트잇이나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옆에 뭐 명함까지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그냥 간단한 그 메모를 수집할 때 지금 조건적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문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카메라 기능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하거나 뭐 그런 기능인데요. 문서로 진행했을 때 이 점들은 스캔 기능을 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명함, 뭐 아니면 간단한 뭐 이렇게 메모지 같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종이로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오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카메라는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아마 문서에 있는 카메라로 그대로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서류에 대해서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종이로 인식해서 스캔하는 역할을 그대로 포함할 수 있어요. 아이폰 유저라면 에버노트 스캐너블이라는 어플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보강된 내용을 좀 갖고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는 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고요. 아니면 옆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그 다음에 하나의 노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얘는 완성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보면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여기 있는 노트가 그대로 에버노트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들은 상단에 보면 동기화 노트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동기화 노트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금방 작성된 데이터가 좀 늦는데 동기화가 이루어지고요. 동기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대로 노트가 로컬에도 똑같이 온라인에도 함께 존재합니다. 좀 잠시 후에 이제 에버노트 클라이언트에도 봐도 동일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작업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플러스에 보면 녹음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녹음 기능을 이용하면 뭐 그냥 간단한 녹음기 플러스 이제 여기 보면 녹음 기능이 있고 음성을 텍스트로 기능 같은 경우는 음성을 얘기했을 때 텍스트로 전달하는 뭐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회의 같은 경우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강의 내용들을 기록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런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음 뭐 그런 데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스크랩하고자 할 때 아까처럼 컴퓨터처럼 동일하게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이제 지금 하나의 뉴스를 클릭을 했고 클릭한 뉴스에 대해서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이런 뉴스를 이제 보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스크랩하겠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공유 기능 메뉴가 있어요. 하단에 공유 기능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대로 그런 에버노트에 추가라는 메뉴가 공유 메뉴가 하나 나타날 겁니다. 아이폰에서는 사파리 기능 안에서 하단에 보면 공유 기능이 존재할 겁니다. 그 공유 기능 가지고 동일하게 이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에버노트에 추가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추가라는 메뉴에 나타난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 기사가 그대로 에버노트에 동일하게 스크랩을 할 겁니다. 좀 늦어지는데 여기 보면 에버노트 추가에 대한 기능을 누르면 전체에 대한 기사를 저장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웹에 있는 기사들을 그대로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기능들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된 기능들은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여기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내용들이 금방 좀 전에 스크랩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용들이 동일하게 에버노트 클라이언트에도 동기화가 돼서 동일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료에 대한 관리, 자료를 어디서 수집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간단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메모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사진 찍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찍은 사진들을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한 예를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왜 동일하게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모자이크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또는 색깔을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변경한다거나 글씨를 삽입한다거나 글씨 폰트가 너무 작다면 확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대로 저장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역할들. 간단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갖고 있는 PDF나 아니면 갖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캡처한 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저장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들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편한 방법들인데 간단하게 거기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녹음 기능이라든가 회의록에 대한 기능들 동일하게 그렇게 메모한 것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뭐 카톡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작업들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노트에 있어서 그 노트 하나를 가지고 특정한 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에 오전 또는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다시 푸시를 좀 하고 싶다. 푸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줄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특정한 노트에 대해서 본인한테 다시 푸시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별적인 노트에 대한 어떤 뭐 부족한 것들을 다시 이제 과제를 더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에 대해서 체크한다거나 업데이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함께 보강할 수 있고요. 얘는 특이하게 하나의 어떤 노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첨부된 파일, PDF나 아니면 음성이나 아니면 동영상에 대한 파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 데이터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한 곳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 뭐 회의록이 글씨가 이제 인식이 좀 떨어지겠지만 좀 더 좀 깔끔하게 사진을 찍거나 그랬을 때는 회의록 안에 있는 필기체도 함께 인식하고 검색까지도 함께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명함 기능들 많이 써요. 명함 되게 많은데 많은 걸 가지고 어디에 좀 활용하기가 좀 되게 마땅치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함을 갖고 있는 명함을 에버노트를 쓰면서 로컬에 이제 저장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에버노트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저장을 좀 해둡니다. 저장하고 난 이점들이 있는 게 간단하게 이제 제목, 뭐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학교, 뭐 그런 것 아니면 뭐 직업에 대한 것들을 넣고 지금 공문을 넣게 되면 하단에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노트들이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고 있는 리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된 작업들까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실제 검색도 이제 뛰어난데 하나 이거 보여드리면 특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검색했던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실제 명함에 있는 내용도 검색이 되지만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함께 검색이 되고요. 한 예로 여기에 뭐 전화번호가 왔다. 근데 전화번호가 7707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7707에 대한 이런 숫자까지 된 검색들 아니면 위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구다. 분당구에 있는 사람을 찾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명함 관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함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다음 하다 보니까 명함도 좀 더 간단 당장 어떤 작업한 것들 한 예로 뭐 스마트폰 하나 고쳤다. 고친 건데 그 명함을 뭐 이렇게 명함 받았고 어디서 고쳤는지에 대한 영수증까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 그때 이제 기록했던 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찾았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손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이거 아까 좀 보여드렸던 이미지 안에 있는 OCR 기능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오늘 바로 효과를 보시려면 사진을 찍고 동기화를 누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10분 있다가 한번 그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걸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검색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이 안에 있는 영수증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런 영수증들이 좀 하거나 아니면 명함들을 관리할 때 별도 이런 스캐너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집에 있는 복합기가 있다면 복합기로 함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웹클리퍼의 기능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전은 맥이나 윈도우 똑같이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캡처 기능인데 아까 그런 단순한 스케치 기능과 연동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있는 자료들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작업한 전에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전에 웹상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우거나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재편집 기능들이 되게 이제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나 특정한 뭐 이렇게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셔 놓고 에버노트에 넣어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넣어서 나중에 차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어디서 가져왔는지에는 항상 사이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처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스크랩한 자료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동안 부팅하는 동안 잠깐 보여드리면 또 하나 딴 걸 보여드리면 금방 이렇게 수집한 것들을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개 링크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개 링크를 복사하면 상대방이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라고 하면 뭐 에버노트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 URL을 던져주면 상대방은 카톡을 받든 뭐 아니면 뭐 일반 메시지를 받든 상관이 없고요.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동안 이제 컴퓨터의 파일이나 뭐 작업들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작성하고 나서 이걸 목록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얘는 이런 목록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자료들을 좀 모아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싶다. 자료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하면 바로 클릭하면 그 노트랑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뭐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자료하는 분야별로 이렇게 모아두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분석하려고 할 때 많이들 이용하는데 주로 이제 논문이나 뭐 책을 쓰거나 할 때도 상당히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윈도우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어도 똑같이 이렇게 클리핑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클리핑 기능이 따로 그냥 기본 기능에 내포하고 있어서 그냥 뭐 선택한 기능 중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아니면 버튼 하나를 클릭한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필요한 기사 수집하는 기능들은 윈도우나 뭐 맥이나 아니면 브라우저별로 똑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가 항상 재부팅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기능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어떤 한 세 가지 장점, 모바일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클리핑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들과 검색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혹시 혼자 제가 너무 두서없이 떨어들었는데요. 질문 있습니까? 그 이메일에서 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모바일에서 연락 올 때 에버노트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 열리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메일에서 에버노트를 전달한 것이 지금 여기 지금 또아있잖아요. 네. 이게 안 열려. 그런 걸 왜 여기다? 금방 질문하신 게 이런 건데요. 주로 이제
파일을 이렇게 첨부한 파일이 존재합니다. 주로 이제 이메일에는 이메일 기능 중에 한번 먼저 하나씩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이메일이 하나 있는데 첨부된 이메일 파일도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크랩할 수가 있어요. 얘는 자동으로 웹 이메일을 에버노트에 이렇게 스크랩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첨부 파일까지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따라온 파일이 그대로 에버노트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형태인데 이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에도 이렇게 에버노트 예를 들어서 아까 HWP 파일이잖아요. HWP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한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서는 별도의 그럴 필요 없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저장소의 개념이에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저장소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USB처럼 똑같이 이제 온라인 US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만 있으면 바로 실행하는 작동이 됩니다. HTML 파일 이걸 내가 앱을 했다. 네. 받아놔야지.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맥이든 윈도우든 여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어플만 있으면 그대로 PSD는 PSD의 파일도 이렇게 그대로 제가 작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다. 가끔 저 페이스북에 누가 사업계획서를 올린 사람을 봤거든요. 사업계획서요. 예. 네, 그것도 뭐 페이스북이 몇 장까지가 한정인데 그것도 무한정으로 페이스북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진은 몇 장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 파일 첨부된 파일이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 그 PSB 뭐 PPT 파일을 올리진 않죠. 그 슬라이드 세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슬라이드 파일에 링크 걸어서 올리진 않나요? 사진 말고 한 뭐 몇십 장도 사업계획서 올라가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링크를 슬라이드 세워 같은 링크를 걸어 올리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다른 분이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무료 버전에서 다 가능한 건지 무료 버전에서 가능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장에 대한 범위입니다. 월 한 60메가 정도는 무료에서 가능하고요. 유료 기능과 무료 기능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부분 월 한 60메가 이전은 무료고요. 60메가 이후는 이제 유료 기능.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는 유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료라고 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한 커피 한 잔 정도, 한 5,000원 정도 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PDF나 아니면 엑셀, 워드, 뭐 파워포인트의 검색 기능, 유료 기능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예로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제가 노트를 슬라이드를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처럼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발표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아시는 무료 기능은 없고 무료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버노트 프레젠테이션 기능으로 여기에서 그대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소수의 그룹이 있는데 따로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고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유료 회원 수가 얼마나 얘네는 이제 유저 몇 명이다라고 오픈되진 않는데 대략 한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억이면 6%. 600만? 유료 회원이요? 네네. 600만이요? 네네.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6% 정도가 에버노트하고 드롭박스의 평균적인 유료 회원 가입률이에요.
상당히 높은 거죠. 게임이나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네, 또 다른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수집하는 방법 이런 거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구글 알림이 많이 쓰시나요? 구글 알림이 어떤 정보 특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뭐 네이버나 어디 가서 검색을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키워드를 아마 검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버노트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특정한 것들을 검색을 하고 기본적으로 얘는 이메일 수신 기능이 있어요. 이메일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집하는 기능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하게 만듭니다. 에버노트 안에다가 자동으로 수집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에 에버노트 고유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좀 전에 질문하신 거 거의 같은 건데 본인의 이메일로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 고유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두고 수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수신 확인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에버노트 안에서 저 기사가 자동적으로 수집합니다. 뭐 여기 에버노트 이메일을 쓰지 않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쓰면 똑같이 여러분의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들에 대한 수집하는 부분들이 결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반복적인 것들을 줄여줄 수 있고 줄여진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능들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요. 네. 에버노트하고 드랍박스가 둘 다 글로벌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 차이가 크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노트의 기준으로 돼 있고요. 네. 하나는 파일의 기준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형태고요. 노트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에버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 속도는 드롭박스가 파일 단위의 서비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3배, 4배 정도 빠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국내에도 뭐 삼성에서 드롭박스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에버노트는 나중에 했지만 노트의 수준만 했는데 성장 속도의 차이가 클 거고요. 파일과 노트 단위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인데 각각의 또 장단점들이 있어요. 실제 파일 단위다 보니까 쉬운 이동. 내가 드롭박스 쓸래? 오늘 당장 쓸 수 있어요. 그다가 내일 당장은 네이버 엔드라이브를 옮겨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옮겨 타는 작업들이 쉬운 게 사실은 파일 단위의 방식인데 생각외로 드롭박스가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런 이동성이 쉬운데도 사용자들이 그렇게 이동하지 않고 드롭박스 충성 고객들이 많은 게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또 질문 또 있습니다. 노트 단위와 파일 단위의 차이점을 지금은 처음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 편리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언급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파일 단위의 컨텐트 같은 경우 파일 단위의 컨텐트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일 단위의 컨텐트는 이런 파일 단위가 있다고 하면 파일을 클릭해서 내용을 봐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요. 노트 단위의 컨텐트는 그냥 이 노트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처럼 재편집들이 많아야 되는 사용자라면 에버노트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단지 파일만 관리하는 사용자라면 어떻게 보면 드롭박스가 편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인들이 가장 북미나 모두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클라우드를 얘기하자면 드롭박스와 에버노트.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질문 있습니다. 그 윈도우에서 원노트 원 드라이버는 어때요? 두 개 했을 때?
에버노트하고요. 네. 원노트가 더 좋은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그래서 컴퓨터 기반으로는 원노트 가장 좋은 서비스고 모바일로 갔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바일의 클라우드나 근데 지금도 원노트도 모바일로 상당히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어서 성장을 오고 있는데 컴퓨터 기반에서는 아마 원노트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바일과 연동했을 때는 조금 더 얘가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와 연동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오피스 365와 연동하는 것들이 좀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아니면 강공서 위주로는 원노트가 훨씬 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스타트업들 아니면 프리랜서나 전문가들 그런 쪽에서는 에버노트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또 질문 주시죠.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엑셀이나 문서나 그리고 저 에버노트 이런 거는 조금 기능을 하려면 유료에 대한 거부감이 많거든요. 야, 네. 네, 뭐 이게 파일이 쌓입니다. 네네.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아직은 네. 그게 다 열려 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클릭하는 그런 기능들은 별로 없어도 네. 아주 기본적인 거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문서나 그다음에 그런 게 다 엑셀이나 다 맞습니다. 들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글도 클리핑 기능이 있어요. 구글도 문서에서요? 네, 구글도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한번 클리핑 기능 한번 검색해 보면 좀 아쉽게도 JPG 형태로만 클리핑이 되는 거 말고는 그래도 이제 클리핑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에버노트가 다 좋다. 그러면 이런 유저만 있겠습니까? 더 있겠죠. 예, 그만큼 걸림돌이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 유료화. 조금 지나가면 유료화. 사이즈나 이런 거. 그렇죠. 구글은 광고나 마케팅 방식의 광고나 또 다른 어떤 그 서비스 기반들이 크고 얘네는 온리 드롭박스와 얘네들은 온리 프리미엄이에요. 간단한 거죠, 얘네 서비스가. 심플한 서비스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솜노트라고 있죠. 네네. 그건 그렇죠. 표철민 대표가 하는 솜노트. 네. 그건 어때요? 그건 솜노트? 사실 국내도 노트 앱들이 과거부터 되게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에도 노트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런데 클라우드를 뭐 이렇게 선호한 노트 앱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솜노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솜노트 되게 좋은 서비스죠. 대학생들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한국적인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색깔 노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어떤 무료와 유료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건 상당히 이제 좋아서 선방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글로벌에 약하다 보니까 많이 좀 아직은 해외 쪽에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누군가 좀 투자 좀 해주면 어차피 앞으로도 크게 성공 시장이 넘쳐나는데 참 좋겠는데 국내 근데 기업들이 이제 에버노트나 이런 선발 기사들이 있으니까 예. 성장성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새로운 서비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에버노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써요. 결국은 요 서비스는 드롭박스와 에버노트는 이제 클라우드로 매칭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기반, 그 다음에 정보를 관리하는 도구 기반의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면 이런 드롭박스와 에버노트가 아니라 다르게 또 포커스가 있어요. 시장이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마인드맵이고 아니면 뭐 이런 포스트잇 같은 단순한 노트 아니면 아날로그 데이터들 그런 것처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워크플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워크플로이라는 서비스는 진짜 간단한 서비스, 웹 기반의 서비스예요. 누가 봐도 이거 10분이면 만들겠다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가격을 에버노트랑 똑같이 가격 정책을 갖고 있어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투입 서비스예요.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에 성장 동력 서비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 기반의 서비스가. 근데 그런 쪽은 전혀 아직은 한국은 솜노트도 그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역할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원노트도 아마 그거를 확장할 겁니다. 확장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많은 상태가 이런 폴더의 생각을 되게 관점을 많이 가져요. 폴더야. 항상 저장을 하면 폴더에 저장을 해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면 얘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한 단계 뭐가 더 있냐면 얘는 태그라는 관계가 있어요. 태그는 뭐냐면 우리 블로그에 있는 태그랑 거의 비슷해요. 블로그와 태그랑 거의 비슷한데 블로그의 태그 방식은 뭐 태그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분류의 방식이기보단 그냥 이렇게 키워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태그 하나로. 한 예로 이런 것들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사진을 하나 있어요. 사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를 태그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여기서 필요한 사진을 내가 찾고 싶다. 사진은 검색하면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텍스트하고 같이 제목하고 묶어서 사진에 어떤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는 것들이 되게 쉬워져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들 이렇게 특정한 사람과 어디서 갔는지에 대한 어디서 가서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보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랑 여기에 누구랑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이제 태그와 키워드 기반으로 확장을 했는데 저 정보를 이용하다 보면 정보가 몇 개가 아니라 몇만 개가 집어넣어도 안에 분류하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7,000개 정도 노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 것들은 그런 몇 단계의 방식으로만 찾아도 더 확대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특히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툴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원노트나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노트와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고 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그것도 구글 킵도 정말 좋은 툴이고 근데 더 방대한 자료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진 메모, 그 다음에 웹클리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그런 거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용도로 초반에 시작을 해도 큰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문서 자료들을 넣어두는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다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